여보세요. 왜? 방송 중이야, 방송 중. 그래, 내가 말한 거 샀어? 그래? 윈도우즈 10. 그래, 윈도우즈 10. 1kg밖에 안 돼? 터치도 된다고? 그래? 그럼 그거 사. 20만원 주고 샀다, 이거야? 나한테 보내봐. 미치. 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어머나! 진짜 윈도우야, 윈도우. 우와. 분리도 돼. 이렇게 누르고. 우와. 짜잔! 20만원. 야, 이거 20만원 거저 아닌가, 이거? 진짜. 아휴, 미치겠어. 네, 우리 이 박사였습니다. 어색한 연기. 야, 연기가 쉽지 않네. 윈도우즈 10 달린 태블릿 PC입니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가볍고, 윈도우즈의 기본적인 기능이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다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업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그런 서핑도 어려워. 그냥 문서를 만들었을 때 그 문서를 보는 정도로 가능한 최소한의 기능만 포함된 휴대용 컴퓨터예요. 이것과 제가 추천한 그 컴퓨터의 차이점은 바로 성능 차이인 거죠. 내 컴퓨터 쓸만한가? 벤치마크 성능 테스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같은 영화를 보는데 이게 벤치마크인 거예요. 바로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하면은 지불 금액 대비 성능, 바꿔 말하면은 내가 호갱이 된 게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는 내용이죠.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은 좋은 성능을 얻겠지만은 적은 금액을 들여서 제대로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사고 싶은 거, 바로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벤치마크 관심 없다 이런 분들은요, 우측 상단에 있는 우리 빌 게이츠가 달라졌어요. 100% 공짜로 정품 윈도우즈, 정품 오피스 설치하는 법, 요것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복잡한 전문 용어가 들어가니까 이를 악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능 테스트 프로그램은요, 시네벤치 3D 마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기 전에 사양 확인이 필요한데, 이쯤 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기 시작하시죠? 물론 컴퓨터를 살 때 어떤 사양을 보고 샀으면은 설마 사양이 변경이 있겠습니까만은, 컴퓨터를 얻었거나 아니면은 밥을 한 끼 사주고 그냥 뺏어왔거나 이럴 때는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CPU가 뭔지, 그래픽카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양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DX다이그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는 윈도우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CPU-Z,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하드웨어 모니터,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 컴퓨터의, 이 노트북의 사양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 키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검색에서 DXDI 에지라고 치면은 다이렉트 X 진단 도구라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S340의 모델에 관한 세부적인 CPU 성능과 그리고 메모리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디스플레이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포함된 그래픽이 어떤 것인가도 표현을 합니다. 라데온 베가 10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또 VR램이 2기가, 이 내장 그래픽 베가 10 그래픽 안에 2기가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유 메모리 3기가, 기본에 장착되어 있는 8기가 메모리에서 땡겨 쓰는 거예요. 5기가의 메모리를 그래픽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내장된 그래픽 카드 중에서는 좋은 쪽에 속합니다. 두 번째가 CPU-Z인데, CPU-Z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의 자세한 사양과 정보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행해보니까 CPU 성능과 전압도 나오네요. 그리고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가 이게 얼만큼 빠른지를 테스트하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좀 쓸모가 있네요. 1초에 1641MB 1초에 영화 한 편을 읽어드릴 수가 있다. 상당히 빠른 거죠. 라이트도 916이니까 2초에 영화 한 편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놀라운 성능이네요. 비교해보니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던 SATA SSD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최신형 NVMe SSD에 비하면은 속도가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가의 SSD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SSD는 RPFT 듣보잡 SSD였습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기 때문에 요 정도 성능을 가진 SSD면은 사용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하드웨어 모니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CPU와 그래픽카드의 전압과 온도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CPU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뜨거운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차가운 겁니다. 얼만큼 온도가 올라가냐에 따라서 CPU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픽을 돌렸을 때, 그리고 게임을 했을 때 얼만큼까지 견디는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최저 38도에서 50도까지 이렇게 CPU 온도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CPU의 전력도 중요한데, CPU가 빠르면 빠를수록 전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겠죠. CPU의 평균 전력이 2.32W.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레노버 340의 배터리가 52.5Wh라고 했죠. 바꿔 말하면은 1W를 전력 소모를 할 경우 52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52.5 나누기 2.32W를 하면은 거의 하루 종일 컴퓨터를 돌릴 수 있다. 모니터에도 전력을 공급해야 되고 주변 기계도 전력을 공급해야 되니까 실제로 모니터 밝기를 50%로 했을 때 1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저전력화 CPU 개발에 성공했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FHD 영상을 50% 디스플레이 밝기로 배터리 저전력 모드로 사용을 했을 때 5시간 반 정도가 됐을 때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라고 경고가 나오고 5시 45분 정도 되니까 전원이 꺼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튜브 같은 데서 10시간이라고 나온 내용은 좀 더 다른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블루투스가 켜진 일반적인 설정에서는 10시간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5시간 반 정도의 배터리도 무진장 긴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업무에서 사용되는 용도로 본다면요, 게임보다는 얼마나 빨리 용량이 큰 파일을 불러오나 이것이 업무용으로 적당한 컴퓨터의 기준이겠죠. 네, 지금 3기가의 FHD 영상을 실행시켰는데요, 전혀 이렇게 느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그냥 잘 됩니다. 3840에 2160짜리 4K 영상인데요, 이것도 역시 전혀 무리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용에서 사용되는 거는 이제 PDF 파일 같은 거겠죠. 자, 1280페이지짜리 PDF 파일. 네, 문제없이 그냥 불러줍니다. 페이지 다운도 그냥 이렇게, 네, 무난하게 크롬에서 불러드려도 상당히 빠르게 불러질 겁니다. PDF 비용은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크롬이 초기에 불러드리는 게 오히려 좀 느리네요. 자, 그리고 엑셀 파일들을 보겠습니다. 요즘 1000줄이거든요. 1000줄 엑셀 파일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스크롤도 빠르게, 네, 1000줄 엑셀 파일이 제대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2만 줄 엑셀 파일 불러보겠습니다. 네, 역시 로딩이 걸리네요. 파일 크기는 적지만은 각 셀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쭉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것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PC에서 역시 불러봤는데요,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엑셀 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도 사용에는 크게 문제없다. 이게 지금 2만 줄이면요, 엄청나게 큰 파일이거든요. 일반적인 업무용에서 불러드리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파일인데 2만 줄도 크게 부담 없이 불러진다. 이 정도면은 업무용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이 노트북에 외장형 모니터를 달아서 사용을 하면은 되니까
크기, 노트북 크기에도 문제가 없고 실제로 외장 모니터를 달아서 일반 모니터와 연결을 해서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구성을 해도 크게 불편한 점을 속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점을 못 느꼈습니다. 하드웨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 소프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PU의 전압이나 특히 우리가 궁금한 것은 CPU의 온도겠죠. CPU 온도. 네, 클락 이런 부분도 역시 궁금할 겁니다. 시네이 벤치하고 3D 마크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테스트를 한 것을 제가 채널에 올려두었습니다. 노트북 모바일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데스크탑에 포함된 외장형 그래픽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비해서는 느릴 수밖에 없지만은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D 마크를 실행해 보겠는데요. 3D 마크는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상당히 많이 비교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3D 마크는 네이버 소프트웨어에서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3D 마크라고 검색하면 나오게 됩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은 파이어 스트라이크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바로 런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MSI에서 만든 데모를 보여주고 그리고 봉의적인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쭉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고요. 현재 이 영상들이 몇 프레임까지 디스플레이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채널에 올려두었으니까요. 그 채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가 보니까 2338 이렇게 나오는데요.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설정을 통해서 속도를 올리고 드라이버를 새로 업데이트하면은 이렇게 2388 정도 나옵니다. 하위 5%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것은 대부분 다 게임이나 아니면 그래픽 같은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CPU를 사용하고 있는 점수를 비교해 보면은요, 쭉 나열된 것 중에서 이 정도면은 한 22등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고요. 쭉 100개까지 있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같은 동급의 CPU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치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비교는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에 보면은요, ASUS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3300점이 나오는데 이게 외장형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노트북이거든요. 금액도 120만원, 13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CPU 속도를 더 올리면은 훨씬 더 거의 10,000 정도까지 올라가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게이밍 노트북에는 그만큼 발열과 온도를 감안하여 CPU의 성능을 최대로 올려서 게임에 적합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 노트북에는 휴대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도 2.2kg, 그리고 두께도 상당히 두꺼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용,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용으로 쓰는 노트북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이지만 역시 게임은 게임 노트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정확한 수치를 알기 위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게임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로 판단을 합니다. 자, 오버워치가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작은 되고요. 그 중에서 옵션을 조정해서 높음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프레임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오버워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동작이 되는 것만 확인한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인 훈련장 모드에서 40, 50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게임에 들어가니까 70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동작이 되면은 그만큼 GPU 쪽에 클락을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 수가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높음으로 했을 때 80까지 계속 이제 GPU 클락이 올라가고 있죠. 게임에서는 조금 더 낮은 점수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GPU의 클락이 올라가고 있죠. 네, 60프레임, 60프레임 정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 90. 높음을 했을 때 한번 볼게요. 예, 높음으로 해두고 설정을 조정했을 때도 상당히 프레임이 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높음으로 두고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레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클락이 올라가고 있고요. 40, 45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네요. 50.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음을 했을 때는 48, 50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매우 높음으로 하고 옵션을 조정하는 경우, 매우 높음인데 옵션을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20프로램, 뭐 25프로램 정도로 요까지만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매우 높음으로 해서 옵션 조정을 해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픽 폼즈를 중간으로 해두고 실행했을 때 훈련장에서는 90, 100프레임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간 옵션은 크게 문제가 없네요. 중간으로만 하더라도 게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프레임이 게임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정도의 80프레임까지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결론은 이 정도 설정으로 두고 게임을 하는 데는 오버워치 정도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간간히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로봇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상도 말고는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무거운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실제로 돌려보면은요 30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올라가면은 60프레임까지 30에서 60프레임까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버벅대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노트북 화면에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무거운 감이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게임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휴대성을 강조한 이런 노트북, 업무용 노트북에서는 이 정도 게임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수치입니다. 뭐 가격 대비 아주 우수하다. 그리고 앞으로 한 3년은 현업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0만원 미만의 라이젠 5 제품이나 55만원 정도의 HP 14인치 라이젠 7 제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노트북의 성능을 100% 다 발휘한 건 아니에요. 노트북의 설정을 통해서 CPU의 성능을 최단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따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 요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고 이대로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아직까지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레노버 유틸 같은 부분을 설치해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 다음에 사용키를 설정하거나 또 필수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또 원드라이브도 사용하고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게 컴퓨터 쓰다 보면요 계속 느려지거든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튜닝입니다. 튜닝. 사실은 벤치마킹은 컴퓨터의 성능을 확인해 보기 위한 거고 이미 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성능을 좀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튜닝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도 제가 강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의 컴퓨터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아주 좋아요. 컴퓨터의 부활. 느려진 내 컴퓨터가 빨라졌어요. 네, 이런 식으로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팁들이 채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채널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레노버 340을 중심으로 한 벤치마킹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아니 근데 이 태블릿으로 이거를 뭘 하지? 이거 뭘 하면 좋을까요? 태블릿으로